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동안 굉장히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 책 쓰고 뭐 하는데 연구 활동에 전념하느라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뵌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뜻한 바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건강이 좀 허락하고 또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은 열심히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작을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작이라는 것이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화를 제외한 영어 실력에 있어서 결정체가 영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리딩, 즉 독해를 갖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독해를 잘한다 해서 영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작을 완벽하게 하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하고 영작을 한번 좀 해볼 텐데요.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지식, 그 다음에 어떤 뭐 배열 능력,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문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영작이라는 것이 하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설에 의하면,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영작이나 어떤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략 300가지의 표현법이 가능하다 합니다. 300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할 때 어떤 전공 그 관련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300개 그러면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한 30개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30개 가량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패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영작을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또 영작을 공부해서 테스트하고 채점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영작을 채점하고 뭐 해. 하지만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해 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오늘 몇 개 해보려고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우선 잠깐, 이 칠판을 잠깐 다른 칠판을 좀 보시면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영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만든 작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옮기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작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동사 compose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원소들이나 부품들, 요소들을 모아서 완성체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끌어모아서 완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완전체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compose예요. 그래서 이제 compose는 보통 compose oneself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compose oneself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흩어져 있는 자기 자신들을 끌어모아서 완전한 나를 만든다.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정신 따위를 수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막 정신없어 이럴 때 내가 compose myself, 그래서 I could hardly compose myself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은 수습이 잘 안 되더라. 정신이 혼미해서 뭐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말인데, 어쨌든 compose의 원래의 뜻은 뭔가를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악에서 쓰면은 작곡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글에서 쓴다면은 작문하다가 되는 겁니다. 작문을 하다. 또는 음악에서 쓰면 작곡하다. 그래서 컴포저가 작곡가라는 뜻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작곡가라는 뜻만이 아니라 작문을 하는 사람도 컴포저입니다. 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컴포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nglish composition이 우리가 영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영어를 갖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배웠지만은 사실 영작을 제대로 뭐 A4지 한 장을 갖다 완성해서 논리적으로 또는 뭔가 그 문법적으로 타당한 글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껴보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구사하고 잘한다 해서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어떤 주제를 주고서 뭐 250자로 너의 이야기를 갖다가 논리 전기를 해봐라 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엉망진창인 글도 나올 수 있고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글들도 나올 수 있고요. 애기들이 쓰는 글들 같은 그런 글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일기체의 글들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설명문이냐라든가 어떤 뭐 아니면 뭐 문학 작품적인 그런 얘기냐 에세이냐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지 또는 최종적인 글의 목적 그러니까는 뭐 감상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글을 쓴다는 것은 한국말로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국말로도. 예. 근데 영어로 그걸 갖다 한다. 예. 그래서 이걸 final goal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작이라는 것은 내 실력의 완성체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내지는 그 목적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느냐 당연히 다가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시면 영작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영작을 통해서 어휘도 배우고 표현법도 배우고 패턴도 배우고 글을 전개하는 방식도 배우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냐 하면은 예,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하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작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맨 마지막에 29라고 준 요거는 뭐냐면 자수입니다. 글의 자수. 자수를 주고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수에 맞게끔 뭔가를 생략하거나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내지는 그것을 연습해 보거나 연마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수를 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영작도 나올 수 있고 B라는 영작도 자수에 맞게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이제 뭘 주느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써야 될 표현들. 그래서 더를 써라는 얘기는 정관사 한 번을 써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is라는 얘기는 it이라는 대명사를 써라는 뜻이고 또 commit to라는 표현도 쓰고 making이라는 표현과 it이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서 다 써서 it은 두 번 나오네요. 다 써서 29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정답은 한 번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딱 하나의 영작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범 영작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 영작문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